자, 92페이지. 자, 22번 문제. 몇 회 때 문제죠? 중개사 시험에서 15회 때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었죠. 자, 1번 보시면 판례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면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고 한다. 우리 판례는 물권의 유인성입니까? 무인성입니까? 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 계약을 해지하면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자, 해지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너하고 매매했는데 처음부터 매매가 없던 것처럼 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소급표가 인정되고 매매 계약이 해지해서 소유권이 무효가 됐죠. 갑 앞으로 돌아오는데 맺죠. 우리 판례가 물권의 뭐기 때문에 유인성.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 복귀된다고요. 1번은 맞는 말인데, 자, 이 무효인 등기를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자, 6번, 5번 말소는 공동으로 말소할까요? 단독으로 할까요? 187조하고 공동 신청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비록 이게 뭐이더라도 무효이더라도 이 말소 등기는 뭘 내야 돼요? 공동. 말소당하는 의무자, 을이 되고 권리자는 갑이 돼서 공동인데,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무슨 청구권을 갖는 거죠? 이 말소 청구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왜 물권이 돼요? 말소 등기 없이 이미 당연 복귀됐기 때문에 이때 갑이 을에 갖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자, 답은 1번 나왔거든요. 나머지는 이유를 대십시오. 2번, 공유물의 분할을 제한하는 약정 몇 년 내에서 할 수 있죠? 5년 내에서는 등기 없이도 지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등기를 안 하면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런 제한 약정, 임의적 사항은 등기했을 때만 하는 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상속과 포괄적 이중은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율이 발생한다. 상속과 포괄 이중은 뭐 없이?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187조가 되는 거고. 4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행 판결을 바꿔줘야 되죠. 형성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권리변동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형성 판결 종류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 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판결 확정되면 등기 없이 분할 효력이 발생하고, 또 하나 정도. 이런 표정은 하나 이야기하는 것도 선심 쓴 거다. 자, 요약법 하나 더 봐보십시오. 어렵게 나오면 그게 나올 때도 민법에서는 있더라고요. 요약집 66페이지. 3번 판결에 언니가 별표 쳐놨죠. 형성 판결 가로 안에 제가 2개 써놨죠. 공유물 분할 판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무슨 판결? 사행위 취소 판결. 채권자 취소권 행사했을 때 이 판결도 뭐가 돼요? 형성 판결이니까 말소 등기 없이 복귀하는 걸 본다고요. 그 말은 좀 어렵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 알았으니까 하나 더 추가해 보시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이다까지만 가지 마시고 종류 2개도 같이 보시면 돼요. 자, 22번에 4번은 이행 판결 때문에 틀렸고요. 자, 5번 앞에 뭐 이렇게 길어요? 결국 수용이죠. 수용은 뭐 없이?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수용됐을 때는 보존 등기 할까요? 이전 등기 할까요? 지금 다 배운 것들이라 지금 확인하는 거죠. 미등기지가 수용되면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등기된 토지가 수용되면 그때는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는 거죠. 답은 1번이 됐고요. 자, 23번 문제. 22회 때 문제입니다. 1번, 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할 수 있다. 무엇은 안 되지만? 용익권은 안 되지만 소유권 저당권 할 수 있죠. 니은번은 정착되어 있습니까? 바다 위에 떠 있습니까?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정착이 안 돼 있죠.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는 없다.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틀렸을까요? 저당권 때문에 틀렸죠. 일필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일필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 할 수 있으니까 디귿번은 저당권 때문에.
자, 니 1번 아파트 분양 약관에다가 3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등기할 수 있느냐? 니 1번 앞에 하나 쓰시면 물권 법정주야. 특약 맺었다고 다 등기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매 금지 규정이 주택법에 있으면 몰라도 여기는 주택법이 없잖아요. 특약으로는 등기할 수는 없다고요. 미음번 주의토지 통행권 판결 받았어도 얘는 독립한 물권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자, 비읍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무슨 권? 채권 담보권도 도입이 됐죠. 그러면 이건 저당권에 딸려 있으니까 저당권은 무슨 등기로? 독이 등기로 하겠죠. 옳은 것은 뭐였죠? 니을 미음 비읍이 되고요. 자, 24번 문제. 등기 효력인데 자, 얘도 목차만 한번 잡아볼까요? 등기 마침에 효력이 발생되는 걸 우리가 종국 등기 그러는데 종국 등기는 6가지 효력이 있고요. 이런 효력이 없는 등기를 뭐라고 그래요? 가등기인데 6가지 효력을 쓰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자, 요약집 보고 6가지 이름만 한번 읽고 가보자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67페이지. 아래쪽에서 SS1번에 1번 무슨 요력? 권리 변동적 요력. 가장 기본이겠죠. 2번 무슨 요력? 대항적 요력인데 거기 3가지 뭐 있어요? 임차권, 환매권, 신탁, 임의적 기재사항들 이런 애들이 대항력이 나오는 거고요. 3번째 무슨 요력? 이건 시험에 늘 깔아주는데 등기를 마치면 등기를 누가 먼저 했느냐에 따라 권리 모두 정해진다. 순위도 확정된다. 3번은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4번째 무슨 요력? 원래 취득시효는 몇 년 점유를 해야 되죠? 20년이지만 뭐가 돼 있으면 등기됐으면 몇 년만 10년만 점유해도 취득시효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점유적 효력이고 5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설령 그 등기가 뭐이더라도 무효이더라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주로 용의권이라 할지 소유권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6번째 무슨 요력? 추정력. 등기됐으면 자, 큰 목차 보시면 권리도 추정되고 원인도 추정되고 뭣도 절차까지도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력은 이제 판례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문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6가지 효력인데 가등기는 추정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효력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가등기가 되는 거죠. 큰 틀은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문제 보시면 자 24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가 전산망에 뭐한때 저장된 때 소급해서 발생한다. 1번은 법조문 그대로고요. 자 2번 대지권이 나왔죠. 대지 사용권과 대지권은 무슨 차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아가씨예요? 여기는 아직 아가씨니까 어디 있는 상태고 토지에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고 이때는 토지 건물이 따로 가지만 대지권이 됐단 말은 어디로? 건물로 갔으니까 이제는 토지 건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체성을 띠기 때문에 건물만 등기를 해서도 안 되고 대지권만 등기를 해서도 안 되고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소유권, 저당권은 같이 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권 나오면 일단 그것 떠올리시라고요. 대지권을 등기한 후 그럼 한 몸 된 거죠.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가 없으면 어디까지도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다. 여기서요. 건물만 등기는 안 되는데 건물만 등기되는 게 뭐가 있었죠? 아파트에다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럼 이 전세권 등기력이 어디에도 미치고 건물에도 미치고 어디에도 가야 돼요? 토지, 대지권에도 가야 되는데 대지권은 필연적으로 뭐예요? 지분. 근데 지분 위에 전세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는 경고 문구를 날려주죠. 여기가 4번이었으면 4-1번. 4번 등기는 뭐만에 관한 것이다? 건물만에 관한 것이다. 이런 문구가 없다면 어디까지도 땅까지도 효력이 미친다고요. 2번이 그런 뜻이 됐고요. 3번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자, 7번 등기가 있고 7-1번, 7-2번 있다. 누가 빠르다? 7의 1이 빠르다고요. 그게 지금 3번의 말이잖아요.
같은 주등기가 관한 부기등기 사항을 할 수 있는 그 순서. 그러니까 여기 북이 1번, 북이 2번이면 북이 1번이 빠르다는 거죠. 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채무권을 보존하기 위한 수식어 털면 결국 이 말을 했죠. 가등기의 가압류는 된다 안 된다? 가가는 되고 가가는 안 된다고 그랬죠. 어느 가가가 되는 거죠. 가등기도 보니까는 팔리더라. 판사님 이거 가등기 못 팔게끔 막아주세요 해놓고 소송 들어가야 되겠죠. 이건 되지만 가압류는 누가 내리는 건데 법원 판사가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가등기를 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지금 몇 회 때 지문이에요? 26회 때인데 이 부분이 한 24회 때부터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잘 하시라고요. 가등기도 팔리더라 안 팔리더라? 판사님 저 가등기 못 팔게끔 막아주세요 해놓고 소송 들어간다고요. 허용되지만 가압류는 누가 내리는 거니까 법원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등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4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5번 등기 권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권리의 적법 추정은 등기원인의 적법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도 미친다? 여기요. 권리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원인에도 미친다고요. 답은 4번이 됐고요. 25번 문제. 자, 1번 물권 변동에 관한 등기하시면 그 절차는 적법하고 절차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그 내용대로 물권 변동이 있다고 말한다. 추정된다. 봤더니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매매론에서 이전 등기 됐더라. 이 건물의 등기인데 이 건물은 누구 거일까요? 을 이렇게만 하고도 마음이 편하십니까? 한마디 해주면 돼. 을 것 이것지 라고 말한다. 추정되는데 여기서 권리만 추정되는 게 아니라 뭣도 원인도 추정되고 이거 할 때 이게 토지거래가 저기 있었나? 토지거래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셨어요?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등기를 각하시켰겠죠. 이 등기가 나왔단 말은 허가도 받았겠지. 절차도 추정된다고요. 1번이 그런 뜻이고. 자, 2번 유조문서에 의하여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도 실체 관계와 부합하다면 효력이 있다.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실체 관계. 자, 3번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등기더라도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그것과 뭐 할 수 없나? 이게 무슨 여력이었죠? 후등기 저지력 또는 형식적 확정력. 무효이더라도 먼저 뭐부터 하세요? 말소해야 가능하다고요. 자, 4번 가나를 위반했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되겠죠. 자, 여기서 1호, 2호를 위반한 등기는 무조건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3점입니다. 가나를 위반한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설령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 무효가 되는 거죠. 5번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추정력이 우선하니까 점유의 추정력은 적용이 배제된다. 뭔 말이에요? 자,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을 앞으로요. 을 걸로 되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을 갑이 점유하고 있다. 근데 민법 200조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도둑질해서 점유하는 게 아니고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그러면 200조가 적용되면 누구 걸로 추정되는 거예요? 갑 건데 갑이 말하기를 자, 나는 200조 조문이 있지만 등기 추정력은 뭐가 없냐면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되면 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 판례가 개연성이 높아서 판례가 인정하는 거지 뭐가 없어요. 조문이 없잖아요. 근데 점유하는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몇 조? 민법 200조였죠. 그래서 갑이 말하는 거죠. 나는 조문이 있고 너는 조문이 없으니까 내 걸로 추정된다 라고 하면 을이 여러분이라면 갑에게 한마디 해주겠죠. 너는 물권법 첫 페이지를 안 봤구나. 공시하는데 부동산은 뭘로 공시하고 등기로 공시하고 점유로 공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은 200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전히 누구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누가 증거를 대야 돼요?
갑이 증거를 돼야 되는데 지금 을은 누구로부터 이전받았어요? 그랬을지라도 누구 걸로? 을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갑이 다 증거를 돼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5번이 그런 뜻이 됐고요. 답은 몇 번? 4번이고요. 26번 문제. 권리순위 타당하지 않은 거. 1번.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등기함 순서에 따른다. 무슨 말이에요? 먼저 등기하면 순서도 앞선다고요. 2번. 순서를 따질 때 같은 구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 같은 구는 남구를 말합니까? 북구를 말합니까? 같은 갑구나 같은 을구일 때 뭘로 따지고? 순위번호고. 다른 구는 뭘 비교하는 거지? 다른 구란 말은 어디와 어디를 비교할 때? 갑구와 을구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를 비교한다고요. 자, 3번 말소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는 회복 등기 순위에 따를까요? 회복이 아니죠. 종전 순위에 따르는 거죠. 그래야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4번도 잘 써먹는 함정입니다.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르되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에 관해는 뭘로? 그 순서에 따른다. 4번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은 어디를 비교하는 거죠, 지금? 하나는 건물 등기에 있고요. 하나는 토지 등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순위번호는 기준이 돼야 안 돼요. 지금 거기 5번은 잘 보시면 하나는 어디 있는 등기고 건물에 있는 등기고 하나는 토지에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는 등기가 다르잖아요. 이때는 뭘로 비교를 한다? 접수번호인데 밑에다 순위번호 하나 써서 XP 하시라고요. 이때는 뭐가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순위번호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요. 자, 27번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법무사 기출문제인데 한 번쯤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중개사 시험에. 자,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일단 연도수를 봐야 되겠죠. 2016년 2개, 2017년 2개면 먼저 2016년 비교를 하자. A는 소유권 가등기, B는 전세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 순위번호로 보지 마시고 접수번호로 비교하자. 그럼 B가 빨랐죠. 자, 그 다음에 2017년 C는 저당권, D는 소유권 가처분. 구가 다르겠죠. 그럼 순위번호로 볼 게 아니고 접수번호로 비교해야 되겠죠. 그럼 전체 순서는 B, A, D, C 이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연도수 보시고 같은 연도일 때는 같은 군지 다른 군지, 같은 구면 뭘로 비교하시고 순위번호, 구가 다를 때는 접수번호로 비교한다고요. 답은 2번이 됐고요. 자, 28번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떤 등기였으면 그에 대응하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추정되는 의미가 뭐냐? 등기된 권리하여 권리의 부존재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여기서 갑과 을이 소송하게 되면 을은 추정되니까 을이 증거를 댈 필요가 없이 이 추정을 깨려는 누가? 갑이 무효를 주장해야 된다고요. 이건 우리가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그러는 거죠. 2번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 몇 조죠? 187조. 영위권은 기간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됐지만 민법상으로는 그 지상권 등기를 뭐하지 않으나 말소하기 전에는 또 다른 지상권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후등기 제재력이에요. 자, 3번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명의전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도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뭐한다? 적법한 원인으로 이전받은 걸로 추정되기 때문에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등기 되어 있다. 지나가던 병이 와서 네 거 아니고 누구 거다? 내 거다. 당연히 제3자에 대해서도 뭐하고 추정되지만 심지어 자기한테 소유권을 넘겨준 누구에게도 갑에게도 추정이 된다고요. 자, 4번 허무인 사망자 명의. 자, 지금 이게 누구 걸로 추정되죠? 근데 알아봤다. 이 사람이 허무인이었습니다. 허무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거 등기 나올 때 이미 이 등기 당시에 사망자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거 을은 등기를 할 때 누구랑 손잡고 왔을까요? 이럴 때는 추정력이 깨진다고요. 그러니까 허무인명이 등기였든 사망자명이 등기든 명백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게 드러나면 그때는 추정력이 깨진다고요.
자, 5번 부동산 시효취득에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 시효취득에서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져서 20년을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켜 주는 거죠. 답은 4번이 됐고요. 29번 문제. 1번 빠르게 읽고 내려오십시오. 무슨 요력? 추정력이에요. 2번은 무슨 요력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무효등기 믿었을지라도 공신력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고요. 3번 읽으시면서 뭐가 떠올라야 됩니다. 거울. 거울 깨졌다 해서 거울 앞에 있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면 3번을 맞게 고쳐서 읽어보십시오.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거울 깨졌다 해서 거울이 표상하던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답은 나왔고요. 4번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이지만 정의인데 매매로 하더라도 실체한계에 부합하면 뭐가 되고 유효가 되고요. 5번 절차나 과정이 하자했더라도 뭐가 부합하다면 실체한계에 부합하다면 유효로 보는 거죠. 답은 3번이 됐고요. 30번 문제.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 등기인데 몇 회 때 문제예요? 25회 때 문제인데 이게 25회 때 X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틀려라고 낸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이게 중복 등기가 뭐죠? 건물은 하나인데 등기가 몇 개? 이중 등기, 중복 등기인데 어느 걸 유효로 볼 것이냐? 이 중복 등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등기법은요, 토지는 지적법이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하지만 건물은 어디에서 하죠? 건축법이 건축물 대장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나중에 건축법 보시면요, 토지 대장은 지적법에 나오는 말이지만 건축물 대장은 딱 조문 하나만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건축물 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어디 사무예요? 지자체 사무입니다. 지적 사무는 누구 사무예요? 국가 사무입니다. 따라서 중복 등기가 있을 때 등기법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토지는 이게 있으니까 등기관이 뭐한다? 정리할 수 있지만 건물은 여기서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이건 예규에서 나오는데 이 예규는 법무사 시험에서도 안 나옵니다. 이미 중복 등기는 다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1번이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중복 등기 정리는 어디에만? 같은 토지에만 적용되고 어디에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고 건물은 예규로 내려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낸 출제는 무슨 생각으로 냈겠어요? 올해 등기법 만점은 없다고요. 그래서 중복 등기는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에만 되고 건물은 예규로 내려가는데 거기까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30번은 1번만 건물에다 X표 하시고 밑에 찌는 따로 보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중복 등기 정리에 대한 판례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괜히 이거 봤다가 판례까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냥 한 조문만 받으시라고요. 등기법에 중복 등기 정리 절차가 있는데 어디에만 적용된다? 토지만 하고 건물은 예규에서 문제인데 그건 법무사 시험 문제라고요. 2, 3, 4번 아예 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따 판례는 하나 볼 거고요. 자, 31번 문제 보십시오. 옳은 거 찾기입니다. 자, 1번에 오탄한 게 있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다.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겠죠. 그러니까 등기의 건물 표시하고 실제 건물 표시가 좀 다르더라도 뭐가 있다면 동일성, 유사성이 있다면 그 정도는 눈 감아 줘야 되겠죠. 2번 또 나왔네요. 효력 발생 요건이지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그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3번을 제목 달면 뭐라고 달 수 있을까요? 모두 생략 등기야. 중간 생략 등기. 상속인이 자기면 아니 그게 아니네요. 그냥 중간 생략 등기야. 보조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은 뭐 없이 넘어오죠. 등기 없이 넘어오지만 처분하려면 자기 앞으로 봐야 돼요. 상속 등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상속 등기 빼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지만 실체 관계와 부합하면 유효가 되는 거죠. 4번 가등기권자가 보존등기 말소 청구하면 등기관이 뭐라 하겠어요?
언제 와? 본등기 하고 오라고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직 권리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는 그 상태로는 중복된 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도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가등기는 수식어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을토제 간명에 가등기 있더라도 갑은 추정되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죠. 추정력이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됐고요. 32번. 효력이 있는 등기는 1번 뭐가 틀리죠? 갑제에다 할 근저당을 을제에다 하게 되면 객체가 다르죠. 객체가 다르면 무효로 하게 되겠죠. 2번 권리자를 갑으로 해야 되는 을로 하게 되면 뭐가 다르죠? 주체가 다르죠. 무효가 되는 거고. 3번 근저당할 걸 임차권했다. 권리 종류가 다르죠. 지금 다 이건 질적 불일치거든요. 무효가 되지만. 4번 증여인데 뭐로 했다? 매매했다. 나머지는 다 일치되는 거죠. 실체하는 게 부합하면 뭐가 돼요? 유효요. 자, 5번은 허용된다 안 된다? 자, 갑이 건물을 짓고 이렇게 소유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멸실했다. 건물이 멸실하면 186조다 7조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권리는 소멸했으니까 없는 권리의 등기니까 이 등기는 무효 등기. 이 등기를 없애는 게 뭐예요? 멸실 등기를 안 해놨습니다. 건물은 사라졌는데 뭐만 남아있는 거야? 등기만 남아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비스무리하게 신축을 했습니다. 186조다 7조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얘는 뭐 없이 등기 없이도 원시 취득했잖아요. 자, 그런데 집을 지면서 공사비 1억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여러분이 A라면 무너진 건물을 담보로 잡겠습니까? 새로 지은 건물입니까?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원래는 갑은 처분하려면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신축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A도 또 돈 들어가잖아요. 보존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당권을 여기다 했습니다. 어디에다? 여기 등기에다 저당권 했죠. 이때 A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어쩌세요? 등기 다 해놨잖아요. 아니 무효등기 유형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잖아요.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이때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다면 유효가 되겠죠. 이때는 아예 안 된다고요. 애가 잡은 건물과 등기가 잡은 건물 물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제3자가 있든 없든 이런 말로 하면 이 등기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고요. 5번은 나중에 보듯이 제3자가 없다면 눈 감아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멸실 건물, 신축 건물로 하면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요. 답은 4번이 됐고요. 자, 33번 문제. 15회 때, 17회 때 중간 생략 등기 사례형 문제입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팔았죠? A는 B한테, 다시 B는 C에게. 자,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은 받을지라도 사법상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죠. 자, 2번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며칠 이내? 60일 이내 이전 등기 하라고 그랬죠. 자, 3번 세 사람이 뭐 했죠? 중간 생략 합의를 했다. C는 A한테 나한테 등기 넘겨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먼저 이렇게 봐보면 A가 B한테 팔고 B는 C한테 팔았다. 근데 느닷없이 C가 A한테 하세요. 나한테 등기 넘겨라 라고 등기 청구권 행사하면 A가 뭐라 하겠어요? 너 누구냐 그러겠죠. 그래서 원래는 청구할 수가 없는데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죠. 뭐가 있었다면? 합의가 있었다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럼 C가 A에게 뭐 달라는 소리예요? 청구권 달라고요? 뭐 달라고 청구권 지금 청구권 행사한다니까요. 그러면 서류 달라고요? 무슨 서류 달라고? 아, 그래 소유권 이전 서류인데 이제 등기법 배운 사람들이니까
오늘 이제 등기법 끝내는 날이잖아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위임장 달라했더니 합의가 있다면 달라갈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면 청구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A는 안 넘겨줘도 됩니까? 합의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B에 A에 대한 청구권 살아있으니까 이걸 뭐 하는 거야? 대의한다. 등기는 누구 명의로 나오는 거다? B 명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거기 3번은 뭐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합의를 했으니까 직접 청구가 가능한 거죠. 자, 4번 A와 C 사이의 적법한 원인에 따라 A에서 직접 C 앞으로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 합의 없었다고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자, 그런데 합의가 없었다면 원래는 안 되는 등기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비록 합의가 없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니까 현재 실체관계는 뭐 하는 거야? 부합하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봐주는 거죠. 비록 뭐 없더라도, 합의 없더라도 이미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는 유효로 봐준다고요. 말소 청구 안 되는 거죠. 답은 5번인데, 5번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단속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따라서 효력 규정 위반했으면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5번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지역이라고요? 근데 이거 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으면은 등기 안 났겠죠. 근데 왜 무효라는 거예요? 거기 보십시오.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 경리는 토지인 경우 C가 A를 상대로 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A와 C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서 여기다 뭘 받았다는 거예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면 이건 토지거래 받았으니까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누가 게시판에 달았더라고요. 아니, 이 계약서에다 분명히 뭐 받지 않았느냐? 토지거래 받았지 않느냐? 자, 이 계약서가 작성되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가랍니까? 아니, 이게 대부분은 결론은 다 외웠더라고요. 자, 토지거래 지정 나오면 무조건 무효인데 중간 생략 등기라고 무효라는 거죠. 아까는 중간 생략 등기도 유효로 봤었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과정 나오면 안 돼요. 토지거래를 받았잖아요. 잘 듣고 나중에 이제 짝꿍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여기다 받았죠. 근데 문제는 A와 C 간에는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계약 자체가 없기 때문에 허가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A와 B 간의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여기 지금 토지거래를 안 받았으니까 아까와 달리 이 매매 계약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 B와 C 간에도 토지거래가를 안 받았으니 이 매매계약도 무효니까 이건 뭐하고도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실체관계도 부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토지거래가에서는 이렇게 A, C 간의 계약서에다 뭘 받았을지라도,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일단 결론은 아시는데 여기서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허가의 대상이 있다 없다? 이 계약서를 가라로 썼기 때문에 허가가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답은 5번이 됐고요. 자, 34번 문제. 1번.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있어도 이에 반하는 처분의 등기 신청은 각하할까요? 받아는 줄까요? 받아는 주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가셔야 돼요? 절에 가셔야죠. 뭐 달아야 돼요? 먼저 등 달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있더라도 아직은 재판은 덜 끝났으니까 할 수는 있다고요. 각하해서는 안 되는 거죠. 2번 무효인 저당권, 무효인 가등기를 이용하려고 봤더니 그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이때는 제3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아까 무너진 건물에 등기를 써먹는 건 무조건 안 되지만 이때는 제3자가 없다면 눈 감아 주는 거죠. 2번은 맞는 말이에요. 있는 경우에는 안 되니까 2번도 틀렸고요. 3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했다. 소급하는 건 순입니까 효력입니까?
그래서 소급하는 건 순이고 효력은 언제? 본등기 한때 발생하죠. 4번 수용은 원시취득이니까 수용되면 등기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러지 마라 그랬죠. 등기된 부동산이면 이전 등기 하시고 미등기가 수용되면 뭐하고 보존 등기 하는 거고요.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 몇 조? 187조. 그러면 아직 등기부상 존속하는 저당권을 양수한 사람은 취득한다 못한다? 한마디 쓰면 공신력이 없으므로요. 답은 5번이 됐고요. 자, 35번 문제. 옳은 것 찾기. 1번 실체관계가 소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인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기 전에 유용하였다면 그 등기는 제3자 있기 전에 써먹었으니까 이건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거죠. 2번 건물 멸실로 무효인 보존 등기라도 제3자가 있기 전에 신축 건물에 유용하기로 합의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이런 말로 하면 제3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3번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을 을이 매수했다. 을명이란 보존 등기. 이게 아까 바로 뭐예요? 모두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 뭐와 부합하면? 실체관계가 부합하면 유효로 보는 거죠. 4번 증여로 했던 매매로 했던 이때 유효죠. 걸렸습니다. 교도소는 갈까 안 갈까? 교도소는 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효력은 인정되는 거죠. 5번 무슨 지역이죠? 토지거래 허가자인데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간에 계약서 가라로 써서 허가 받았을지라도 여기서 등기는 무효가 된다고요. 옳은 것은 몇 번이죠? 1번이 됐고요. 36번 문제. 틀린 거 찾기. 1번 무슨 여력이죠? 후등기 저지력이야. 설령 전세권이 무효이더라도 말소하기 전에 다른 전세권 등기는 하지 못한다. 2번 추정력은 사항란에 인정되고 표지해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표지해부는 사실에 등기고 표지해부는 뭐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하기 때문에 표지해부는 추정력이 없다 그랬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되면 그 명의는 직전 소유한테도 적법한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았고요. 4번 맞았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36번 문제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하면니까 등기법 중복 등기 말고, 자, 그럼 여기서 건물은 하나인데 이렇게 중복 등기가 됐다. 여기도 홍길동, 여기도 홍길동. 건물은 하나인데 지금 등기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어느 걸 열어볼 것이냐? 자, 여기 4번의 말은요.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려된 때는 후등기가 유효다.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갑 앞으로 넘어갔더라. 이때 어느 게 유효다? 보존 등기 명의 뭐일 때는 동일일 때는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 무효면 이를 바탕으로 이 등기도 뭐가 되겠어요? 무효가 되는 거죠. 제3자 뒤에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는 어느 걸 열어본다? 자, 건물은 하나인데 봤더니 1번 등기는 보존 등기 누구 명의로? 홍길동. 2번 등기는 보존 등기가 임꺽정. 자, 얘는 74년 등기, 얘는 75년 등기다. 자, 여기는 갑을 내려갔고 여기는 A, B 내려갔더라. 자, 여기서 을과 B가 싸우겠죠. 을과 B가 싸우겠죠. 서로 자기 거라고. 이때 혼자 싸우겠습니까? 때로 싸우겠습니까? 때 싸움을 하는 거죠. 왜 그러죠? 570조야. 570조가 뭐에 관한 거예요? 담보 책임. 매도인의 전부가 타인에 걸릴 때 담보 책임을 물으니까 만약 여기서 B가 지게 되면 누구한테 담보 책임 묻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면 싸우면서 다 연락 갔겠죠. 자, 이때 누가 이긴다? 우리 판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약지 보셔야 되겠네. 자, 요약집
69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할게요. 제일 밑에 기억번 보존등기 명의 뭐일 때 동일인일 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선등기가 유효, 후등기는 무효. 반면에 니은번 보존등기 명인이 뭐가 아닐 때는 동일이 아닐 때는 형광펜 하나 넣어줘야 되죠. 선등기가 뭐가 아니나 원인무효가 아니나.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명인이 동일일 때는 무조건 뭐가 유효고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지만 명인이 동일이 아닐 때는 이 말을 깔아준다고요. 선등기가 뭐가 아니나 원인무효가 아닌 한. 따라서 원인무효가 아니라면 여전히 뭐가 유효하던 게 선등기가 유효해야 된다고요. 이게 뭐일 때는 원인무효일 때는 후등기를 유효로 볼 여지는 열어둔다고요. 차이점이 동일일 때는 무조건 뭐가 유효다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지만 명인이 동일이 아닐 때는 수식을 하나 넣어줘야 된다고요. 먼저 된 게 뭐가 아니나 원인무효가 아니나. 따라서 36번에 3번 보시면 동일인한 건물에 대해 동일인 명이니까 후등기는 볼 것도 없이 무효가 되고 무조건 뭐가 유효한 거야? 선등기가 유효가 돼야 되는 거죠. 답은 4번이고 5번은 제목 하나 달아주십시오. 진정명예복이야. 무효인 등기를 말소하는 대신에 매도인 앞으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일 때 원인을 뭐라고 써요? 진정명예복도 받아주는 거죠. 답은 4번이고 37번 문제 몇 회 때 문제? 27회 때 문제. 자, 종합 문제입니다. 1번 등기 기록에 기록되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이 한해서 열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열람할까요? 지금 부속 서류입니까? 등기 기록입니까?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해야 되잖아요. 이해관계인이 틀렸죠. 2번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겠죠. 접수한 때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매년 나오고 있고. 자, 3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됐죠.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고 이전도 받아주는 거죠. 3번은 맞았고요. 4번 말소된 등기 회복 신청할 때 제3자가 있는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제3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5번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음 시간에 봅니다. 신청서입니다. 등기 기록 자체는 영장으로도 안 되지만 신청서는 재판이 붙으면 보내줘야 되겠죠.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뭐 할 수 있다? 압수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2장 보도록 하죠.